두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오늘부터 1차 전세기로 우한에서 온 교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먼저 중국 현지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 류종훈 PD 특파원, 최근에 중국 정부가 기준을 바꾸면서 하룻밤 사이에 확진자가 9배나 급증을 했는데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지난 목요일이죠. 중국이 후베이성의 확진자가 무려 1만 5천여 명이 늘었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전체 확진자 수는 6만 6,492명, 사망자 수는 1,52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한 이유는 환자의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란 해명이 있었지만 중국 당국에 대한 불신과 은폐 의혹에 대한 의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중국 정부가 신속하게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데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네, 제가 우한 현지 중국인 몇 분과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외출 금지와 정보 통제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우한의 현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검열 때문에 인터넷상에서의 비판 움직임도 중국 내에선 바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최초 폭로자였던 리원양의 죽음 이후 민심이 동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은 곳곳에서 포착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시진핑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의 최초 발생지 우한. 거리는 텅 비었지만 한 남자의 위급한 목소리가 인터넷에 퍼집니다. 鹤湖派出所，他们所长啊带着几个人好像一起来了，就要进我家，就这个情况。如果他直接敲门进来，就联系不上了，听懂了吗？你就知道我被他们带走。 병원에서 시체가 연달아 나오는 장면을 촬영했던 팡빈 씨는 정부의 사망자 통계가 조작됐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工作得有个名字，有个单位啊。你配合一下，配合一下。不是叫我配合，正常着想。我进去进出都正常啊。去14天，你知道吗？如果说你以这为名隔离我的话，那都是觉得你们以我讲真话，我报道真话，你们抓我。你别过，你不过。 이달 초 이미 한 차례 연행됐다 풀려난 그는 지금 다시 연락 두절입니다. 그런데 팡빈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라진 사람은 또 있습니다. 水灾啊、地震啊之类的临时避难所，但是这并不适合传染病人居住。今天下午看看能不能进去做一些简单的采访。 변호사였던 천추스는 우한 곳곳에서 정부 발표와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6일부터 소식이 끊겼습니다. 他要去方舱医院，之后呢，晚上7、8点钟到现在2点了，凌晨2点，一直是失联状态，和他联系不上。帮我个忙，帮我找找邱氏。 친구들에게 앞에는 바이러스, 뒤에는 경찰이 있어서 무섭다고 했다던 천추스. 중국 관영 매체는 24시간 특집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격리 소식과 이들이 전했던 현장의 뉴스는 화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사태를 체제의 위기로 보고 통제의 고삐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우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미 작년 말 의사였던 리원양은 코로나19 환자를 발견했고 정보를 동료 의사들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훈계서를 쓰고 풀려났습니다. 병원으로 복귀한 그는 환자들을 돌보다가 감염됐고 이달 초 사망했습니다. 你没看到没澄清事实以前，那孩子半夜都叫他们武汉那个公安局都给叫去了呗。有钱血如这么大的，不然我们也就在现在。 우한 시민들은 진실을 말하다가 고초를 겪고 세상을 떠난 그를 추모하기 위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리원양은 죽기 직전
건강한 사회엔 하나의 목소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원양의 죽음이 중국의 지식인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단체 성명서도 나왔습니다. 就是堵上了耳朵，取消了他们的知情权，也就把崔少人也捂在了嘴。有人已经发现船漏水了，你不去治理这个补这个漏洞，你反而去堵上这个喊救的这个警醒大家的人的嘴。 대학 교수와 학생들을 가리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줄곧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시진핑 주석이 이번 주 등장했습니다. 사태 수습에 대한 자신감인지 동요하는 민심에 대한 위기감인지 해석이 엇갈립니다. 베이징에서 PD특파원 류정훈입니다. 중국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걱정스러운 데는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해 있는 이 크루즈선. 오늘도 67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는 떠다니는 배양소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보도본부 국제부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문제의 유람선은 떠다니는 초호화 호텔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입니다. 지금 요코하마 앞바다에 정박해 있지만 육지와는 완전 격리돼 있습니다. 확진자가 날마다 쏟아져 나오면서 선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 Seen the ambulances coming and going all day long. We've seen the people loaded on and taken away. It's extremely scary. We filled out one quarantine form a week ago, but we've had nobody check on us since. 앰뷸런스 경적 소리가 요란합니다. 확진 환자가 육지 병원으로 이송되는 겁니다. 확진 판정을 받아야만 유람선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일본 검역관을 제외하곤 누구도 선내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외부와의 완전 차단입니다. 유람선 낸 이송된 확진자를 제외하고도 아직 3,500여 명이 남아서 하루하루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Everybody thinks of the cruise ship as a big petri dish, but we're not interacting with each other now. 유람선 내부는 뒤늦게 방역 작업을 하긴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감염균이 이미 퍼질 대로 퍼진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뒤에도 식당은 물론 대중탕까지 한동안 영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안감은 더욱 커집니다. We don't have a choice in what we can eat. They're just delivering food to the cabins, apparently. So this is not a good situation for me as a diabetic. 감염자 추이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1차 검사에서 7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차에선 65명, 3차 39명, 4차에선 44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유람선이 떠다니는 배양소란 조롱을 받는 이유입니다. 母が咳き込んでるんですけど、医務室に行っても診てもらえず、薬ももらえずという状況です。 급기야 승객들을 돌보던 일본 검역관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했지만 감염을 막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람선 내엔 검사조차 받지 못한 승객과 승무원이 아직 3,000명에 이릅니다. 重病の人たちは放置されています。ですから医療的な措置が的確に行われているかは私たちは全く分かりません。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승무원들까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인도 승무원들은 자국의 총리가 직접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मोदी जी को कहना चाहता हूँ कुछ भी करके सेग्रीगेशन करके हम लोग को सही सलामत घर पहुँचने का जो दावा कर रहा हूँ आप लोग कीजिए प्लीज.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탑승자 전원을 하선시킨 뒤
육지의 넓은 공간에 격리시켜 전원 검사하는 것이 확산 차단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恐怖心もすごくあると思いますよ。早くだから検査して自分は陰性だか陽性だか調べてあげてもらうのが一番いいと思いますね。 하지만 입국 절차 전 선상에서 감염되면 일본 내 감염자 숫자에서 제외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로 화를 자초한 일본 당국이 꼼수까지 부리는 겁니다. 検査については1日の処理件数というのは一定の限界があり 비난이 거세지자 일본 당국은 뒤늦게 80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リスクの高いと考えられる方について PCR 検査を逐次実施をし陰性が確認された方のうち希望される方には下船をして 지금 유람선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56개국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는 대부분은 당분간 육상으로의 탈출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여름 올림픽을 준비하는 일본의 향후 움직임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핫 이슈였습니다. 정말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실까 진짜 보는 내내 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네, 사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는 그 미즈기와 정책이라고 하는 일본의 방역 정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미즈기와 방역 정책은요,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전염원이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물에서, 그다음에 바다에서 차단한다는 뜻이죠. 그 일본은 이 물에서 바다에서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 크루즈선을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은 거죠. 사실상 이 크루즈선을 봉쇄한 채 방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된 거예요. 이 집단 감염센터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죠. 네, 조금 전 이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 크루즈선에서 최근에 확진된 사람이 무려 67명이 더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본 내에서 확진된 사람이 무려 337명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 13일에는 또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지금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네. 문제는 최근에 이 확진된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그 원인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아닌가. 그래서 일본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크루즈 사태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초기 대응에는 실패를 했고 이제라도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이 화제를 좀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던 현지의 분위기도 궁금해서요.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의 이재정 PD 특파원이 연결돼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이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정말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했는데 미국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미국도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한 식당에서 기생충에 나오는 짜파구리 메뉴를 선보였는데요. 사람들로부터 신선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현지 사람들, 기승전 기생충 얘기뿐입니다. 아, 그래요. 이 당시에 그 시상식에서 한국계 배우죠. 산드라 오가 막 물개 박수 치는 그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는데 그만큼 이번 이 작품상 선정이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네,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수상한 게 오스카 역사상 최초였는데요. 보수적인 아카데미가 이런 역사적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기생충을 향한 미국 내 관심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상식 후 기생충에 대한 미국인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인터넷 검색량도 평소보다 857%나 늘었습니다.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극장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I'm excited to see Parasite because for all of the people to have voted for it, to have won so many awards, it must be good. 클레어 씨는 자막을 통해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휴대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매일매일 접했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전 세계 공통화두인 양극화라 받아들이기 쉬웠습니다. Bong Joon-ho took a lot of puzzle pieces and made them fit together so masterfully, and I think that was a really impressively made movie. 이처럼 관객의 수요가 높아지자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영화관은 하루에 4번 기생충을 상영합니다. 이런 오스카 특수의 극장의 수입도 크게 늘었습니다. A lot of the people in the neighborhood were asking to see it because there was a lot of buzz about it. We are yet to have It's Never Been Empty. 오스카 수상 전까지 11위에 머물던 극장 순위도 9위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배급사는 이번 주말까지 상영관을 2,00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온라인 특수도 많습니다. 기생충은 유튜브에서 최고의 매출을 기록 중입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도 인기가 뜨겁습니다. To see a 300 to 400% increase in sales is pretty phenomenal. 물론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커 팬들은 작품상을 도둑맞았다며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언론은 유력한 작품상 후보였던 1917 팬들의 실망감이 특히 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오스카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기생충 열풍은 영화관 밖으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외국인이 많이 찾는 맨하탄 한인타운. 한 한국 식당에서 미국인들이 기생충 영화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스마트폰을 같이 보며 시간을 즐깁니다. 오늘 모임은 기생충 때문에 생겼습니다. We just saw the movie and spoke about the movie after they won the Oscar. And, seeing the movie, we said, why don't we go and we try some of the Korean food that was in the movie. 영화 속 짜파구리에 대한 호기심이 계기였습니다. With the Parasite, they had like a Korean plate. I don't. Noodles. Yeah, the noodles. They looked really chapaguri. 이 식당은 오스카상을 축하하기 위해 짜파구리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I looked in the menu and I saw like chapaguri. I was like, wait, I know it from the Parasite movie. 온라인에도 짜파구리 열풍이 거셉니다. 외국인들은 기생충을 통해 한국 음식, 문화가 즐겁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즐거운 기억은 이들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이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한국 문화 자체, 특히 이제 아카데미상을 이어서 이제 저희 전체적인 문화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영화를 함께 보고 한국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 영화 기생충에 대한 사랑은 뉴욕의 밤이 깊어지도록 식을 줄을 모릅니다. 지금까지 오스카 열풍 현장입니다. 저는요, 이 기생충에 나온 참으로 시적절하다. 이 대사가 생각이 나요. 내가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네. 아, 진짜요? 근데 사실 이 영화, 영화제 아카데미 수상식 볼 때 수상 후보자들 보면 백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로컬 영화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인데 정말 참으로 시적절하게 이번에 기생충을 선택함으로써 변화했음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 기생충이라고 하면 저는 생각나는 거 그 제시카 송. 네, 그게 있죠. 아시죠? 네. 그 해볼까요?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이 사촌 띵동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가사 어려운데 다 하네요. 두 분 오늘 준비를 되게 많이 해오셨어요. 진짜 재밌게 봐서 그래요. 참 잘했어요. 네, 이렇게 멕시코 사람도 이 어려운 노래를 다 외울 정도로 굉장히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생충의 인기 비결이 뭘지 강민승 PD가 알아봤습니다. 외신 역시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해외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영화 속에 등장했던 일명 짜파구리를 만들어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Chapaguri, chapaguri o random, como también se le dice en la película, aparece una de las escenas como más kimchi. 이들에게 짜파구리는 과연 어떤 맛일까요? 한국 부대 유도 매콤하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배우 박소담 씨가 불렀던 제시카송도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폴란드의 한 영화 배급사는 일명 기생충 챌린지라는 이벤트도 열었는데요. 기생충 공식 포스터를 누가 얼마나 더 재치 있게 따라하는지 겨루는 겁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 피자 상자를 접던 이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그들은 영화 속에서 어떤 인터넷 동영상을 참고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휩쓸며 그 동영상의 주인공까지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Parasite movie. So I got contacted by the producers of the movie, and they were saying how they wanted to include my video. They gave me a very, very brief description of how it was going to be used, just that at the time, I didn't know who the director was, what other films he had done, and how popular he really was. Then the Oscars happened. This was on Sunday, and it was crazy. The support was overwhelming, like so many people. 영국 가디언지는 영화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들의 새 지평을 개척했고 백인 남성 위주의 보수적이었던 아카데미의 관행을 바꿨다며 극찬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이번 수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본도 자국어가 있는 비영어권 국가입니다. 일본의 반응은 사뭇 남달랐습니다. 기생충의 수상을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일본의 모 포털 사이트는 다소 황당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상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중국의 영화 팬들은 한국 영화계의 개방성과 독창성을 부러워하는 동시에 자국 정부의 통제와 검열을 비판했습니다. 최고 권위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4관왕을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전 세계인의 공감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이 영화 하면서 항상 비슷한 똑같은 어떤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나라가 달라도 이게 결국 부자와 가난한 자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양극화 혹은 빈부격차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반지하라고 하는 지극히 한국적인 소재로 풀어낸 것도 큰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상 직후 영국 BBC는 한국의 반지하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멕시코 사람이지만 괜히 역해가 뿌듯합니다. 아, 그래요? 너무 행복하고 이제 이번 기생충이 수상이 진짜 듯이 기쁜 게 네. 그 작년에 멕시코의 영화 로마라고 해서 거기 아카데미상 이제 다양한 분야에 후보로 올라갔는데 작품상을 못 받았거든요. 그때는 멕시코 사람들이 이게 영어로 된 영화가 아니라서 우리가 못 받았구나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그랬는데 이번에 기생충 보니까 영어로 된 영화가 아니어도 충분히 인정을 받고 상까지 탈 수 있다는 걸 놀랐습니다. 진짜. 네, 여러모로 참 기쁜 소식이고 또 세계 각국에서 개봉 행렬도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만은 상영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보면 작년에 그 칸느 영화제에서 이 작품상을 수상했잖아요. 황금종려상을 수상을 하고 사실은 7월에 중국의 청해성의 시닝이라는 데서 그 청년 영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폐막작으로 원래 선정이 됐었다가 기술적인 이유로 이제 상영을 못하게 됐거든요. 보통 기술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사태와 관계없이 이 기생충이 다루고 있는 주제, 빈부격차, 양극화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평등 이런 거와 배치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회에 알림으로써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소위 중국식 사회주의의 어떤 흐름에 역행할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상영이 보류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14억 시장 진출은 어렵게 됐지만 그래도 수상 이후에 경제적 효과는 상당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실제로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수상한 경우에는 흥행 수입이 180억 원어치가 다 늘어난다는 그런 조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도 이번에 이 해외 각국에서 이 추가 상영이 계획돼 있고 또 미국에선 드라마까지 만들어진다니까 뭐 역시 기대해 볼 만한데 특히 영화 속에 나오는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촬영 장소 같은 곳이 해외 팬들한테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수익 창출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짜파구리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또 멀리 중미 소식을 좀 알아볼 텐데요. 크리스티안 씨는 잘 아실 것 같아요.
같아요.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맞아요. 네. 그 중미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멕시코 이웃이죠. 예, 좀 안타깝게 좀 치안이 안 좋은 걸로 좀 네, 맞습니다. 이 엘살바도르가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국가로 악명이 높습니다. 해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인 범죄로 희생되고 있는데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윤재환 PD가 취재했습니다.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는 스페인어로 구세주라는 뜻이다. 하지만 국민의 삶은 신조차 외면한 듯하다. 이 나라의 수도 산살바도르는 세계 최악의 범죄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This zone we have a two stronghold of gangs. MS-13 one sector and the Barrio 18 another sector. They are fighting each other. Yeah, fighting each other and they are kidnapping civilian people. 강도, 강간, 납치, 살인. 산살바도르에선 매일같이 강력 범죄가 발생한다. 도심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오래된 우물에서 시체가 발견됐다. 부패 상태로 보아 유기된 지 꽤 오래된 듯하다. We are recovering a body which is in that wall. This person in this moment, we don't know why why this person is in there. 엘살바도르에선 해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해돼 버려지고 있다. 갱단들은 자신의 조직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쟁하듯 살해한다고 한다. 1980년대 극심한 내전 속에 많은 주민들이 미국으로 이주한다. 이들은 다른 갱단에 맞서기 위해서 범죄 조직을 결성하지만 갱들 간의 다툼이 치열해지자 미국 정부는 이들을 본국으로 추방한다. 이렇게 추방된 갱들은 엘살바도르에서 빠르게 세력을 확장시켰다. 경찰의 수가 2만 5천 명인데 비해 갱들의 숫자는 무려 7만 명. 경찰조차 갱들의 보복이 두려워 복면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인들은 갱단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Como tenía ellos vinieron acá unas personas como a buscar trabajo y empezaron porque como los niños les robaban las cositas a los trabajadores, entonces empezaron el problema. Y ellos les dijeron un montón de cosas, incluso le dijo la muchacha que ella lo vio. 같은 날 오후 시장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갱들이 요구하는 상납금을 주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이곳에서 공권력은 이미 힘을 잃었고 범죄 조직이 주민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De violencia, primero la guerra civil, todos los procesos de la conquista, hasta generar un abandono de la juventud. Entonces la violencia en el país se ha tornado un negocio para las ventas de armas, para narcoempresarios, para todas las economías criminales que han generado y grandes beneficios. 수도 산살바도르를 지배하는 것은 MS-13과 18번가라는 거대 범죄 조직들이다. 도시는 두 조직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이들은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정한 규칙을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 Yeah, we are in the kill zone under the control of the 18 gangster street. 취재진은 범죄 조직 18번가의 조직원을 만나봤다. Mira, a mí me dicen el crimen. Soy de la 18 sureño, de los piguanos clásicos. Esa es la clica de nosotros. O sea que nosotros no nos podemos ver. Cada vez que nosotros nos vemos con ellos, siempre nos agarramos a plomazos. Y we saw somebody. 엘살바도르에서 총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사람은 총을 경찰에게서 구입했다고 한다. 이들은 마약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수입은 주민들에게서 갈취하는 돈이다.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매달 갱단에 일정 금액을 상납해야 한다. ¿Qué te puedo decir? O sea que no te puedo decir que tengo pensado un futuro para mí, porque aquí, como lo decimos nosotros, vivir el presente y no penses el futuro, porque en el futuro no sabemos si vamos a estar. 범죄를 줄이기 위해
엘살바도르 정부 역시 강력한 단속을 수년째 펼치고 있다. 이곳은 18번가 갱단의 핵심 구역. 마을 주민들이 경찰보다 갱단을 더 두려워하는 까닭에 이곳에 진입할 때는 경찰들도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이다. This is a Pasaje Palomo. This is the most dangerous area in San Salvador. It's a high-risk zone and try to catch or get weapons, drugs, any illegal. 마약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와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지만 현장에서 검거된 것은 판매책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뿐이었다. 그녀의 가방에서 나온 것은 필로폰이다. Aquí así es. Usted puede ver las personas muy normales vienen a comprar, algunas consumen acá y otras se la llevan. El caso de ella solo la viene a comprar y la lleva para su casa, supuestamente. 엘살바도르에서 밤길을 걷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일이다. 대부분의 살인 사건이 밤에 일어나는데 한 해에만 범죄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다. 중년의 이 여성은 지난밤 남편을 잃었다. 갱들은 자신들의 구역 안에 사는 주민이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살해당한 사람은 지난밤 이를 어기고 다른 마을을 방문했다고 한다. He's a civilian. He went to another territory. He crossed the line. He crossed the invisible border. Was it the result? He was killed. 갱들의 허가 없이 자신이 사는 곳을 떠났다는 이유로 평범한 시민이 갑자기 시체가 되어 돌아오는 곳. 이곳 사람들에게 국가나 경찰은 너무나 멀리 떨어진 존재처럼 보였다. 네, 미국에서는 이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아이오와 코커스에 이어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까지 마친 상황인데요. 과연 민심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을까요? 금철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아이오와주 데모인시 한 초등학교의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도에서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은 이 동네 민주당원들인데요. 자신이 지지하는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에 투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입구에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면 파란색 띠를 받습니다. 이걸 손에 차야 투표할 수 있다는군요. 아이 목마를 태운 아빠에서부터 가방을 맨 어린이들까지. 딱딱한 투표장이라기보다 마을 행사 같은 분위기입니다. 여기도 가족처럼 보이는데요. 어떤 후보를 지지하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Still undecided. Yeah, we're still undecided. We're trying to decide where we're going to go. Nothing like taking it down to the wire, right? Not yet. I think she's decided. I don't know. I think I'm going to go for Warren. My main issue is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and they really persuaded me on her stances and her plan to help the environment. 하지만 아빠 생각은 달라 보이는군요. I would say that we agree on most policy issues, but Warren's not my favorite because she bends a little too far to the left on some issues. 투표할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분위기가 더 뜨거워지는데요. 투표장 구석구석이 벌써 각 후보들의 작은 캠프처럼 변했습니다. 가슴에 붙이는 스티커는 물론 벽에도 지지 후보 포스터가 가득합니다. 여기 이 유권자는 샌더스 의원 지지자입니다. My family would have been spared from, thousands of dollars of medical costs. Like we would have, had tuition-free public college. Whereas, Warren is a progressive, and I welcome, in a normal cycle, I would definitely welcome having that voice here. But Bernie Sanders, to quote Nina Turner, is the original. So why do we want to take the copy when we have the original? 이제 투표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나 봅니다. 그런데 후보를 선택할 시간을 준다고 하는군요. We will spend exactly 20 minutes. 그리고 나선 또 각 후보별로 대표 지지자가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He has experience
he was able to, with his help, pass the Affordable Care Act. How many pre-existing conditions are here that would not be covered if it wasn't for the previous president? Joe? I was just most impressed by Pete. Pete, to me, has that likability factor, that thing that you need to engage people, reach across the aisle, and make everybody want to work with you. IT 사업가 출신인 앤드류 량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를 지지하면 $20를 준다고 하네요. 이래도 되는 걸까요? Bernie cannot be bought. What does it mean, this kind of $20 swap? Andrew Yang wants to give $1,000 a month to every American over the age 18. 결국 선관위 관계자들의 제지를 받는군요. I'm really sorry. I didn't think it would be a big deal. It's okay. 이제 드디어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투표용지 표기가 아닌 손을 드는 방식입니다. 비밀 투표가 아닌 공개 투표입니다. 36, 37, 38. Anybody for Biden? I didn't count. Total 38. 38? 그러다 보니 잘못 세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숫자를 세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차 투표에서 득표율 15%를 얻지 못한 후보의 지지자들은 2차 투표로 다른 후보를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진 이 방식이 별 문제 없이 잘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앱을 이용한 디지털 집계 방식이 더해지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결과 발표가 당초 예정보다 나흘이나 늦어지면서 미 언론들의 질타가 이어진 겁니다. 또 부티지지가 샌더스에 불과 0.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복잡한 투표 방식 때문에 샌더스 역시 자신이 실질적인 1위라고 주장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뉴햄프셔에서 경선 후보들이 맞붙었습니다. 여기서 치러지는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에선 코커스와 달리 당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합니다. 시끌벅적한 공개투표 방식의 코커스와 달리 비밀 투표로 조용히 진행됩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선 뉴햄프셔에서 민주당도 공화당 지지도 아닌 이른바 무당층이 40% 정도였다고 하는군요. 후보는 물론 지지 정당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인지 표심을 잡으려는 후보들의 유세는 더 뜨거웠습니다. 지지자들도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re you guys supporting for Bernie Sanders? Is there any special reason you? Healthcare. Healthcare is number one to me. In this country, you can go bankrupt if you don't have health insurance. And I believe healthcare is a right. And I'm a full-time union person, and I still have to pay $500 a month out of my pocket for health insurance. 아이오와 코커스 돌풍의 주역, 30대 부티지지를 지지하는 열기는 뉴햄프셔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And I'm also excited because I think a lot of our communities do want to address climate change, and at the small level, at the local level, and I think he's going to be able to help with that as well as at the national level. 투표 결과 샌더스가 부티지지의 박빙의 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Let me say tonight that this victory here is the beginning of the end for Donald Trump.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3위를 기록하면서 중위권에서 뛰어올랐고 워런 상원의원은 4위, 바이든 전 부통령은 5위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또 한 명의 유력 대선 후보로 분류되는 억만장자,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유세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은 상황. 이제 눈은 다음 달 3일 14개 주에서 동시선거가 치러지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햄프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19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에서 확진자가 6만 6천 명, 사망자는 무려 1,500명을 넘겼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진핑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본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중국의 지식인들은 언론 자유를 촉구하는 입법 청원에 나서기도 했고요. 또 칭화대 한 법대 교수 같은 경우는 인민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었죠. 여기 보니까 전염병이 발생한 지 벌써 2달 됐는데 최근에야 시진핑 주석이 그 병원을 방문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나라 지도자인데 너무 네. 늦게 나타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랬던 게 지난 10일인데요.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지 2달 만에야 현장에 나타났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이 외신에서조차 시진핑 주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걸 인식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며칠 뒤에는 후베이성하고 그다음에 우한시의 이 당 서기들을 해임을 해버렸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자신으로 쏠리는 비판의 목소리를 좀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시 주석도 이번 사태가 자신에게 큰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신도 인정을 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공산당의 통치 능력이 시험대라는 표현을 했고 이미 3차례에 걸쳐서 중앙정치국 상무회의를 열었어요. 그만큼 이제 급박하게 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2003년에 잘 아시는 사스 때는 당시에 호진타오가 공산당 지도자였고 국가 주석이었는데 실질적 권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장저민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분점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시 주석이 시진핑 체제를 만들면서 권력을 많이 집중을 해서 그런 권력 투쟁적 요소도 없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초등 대처에 실패를 해서 문제가 생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국민들, 그다음에 많은 세계 여론이 이 중국 공산당 통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이 움직이는 국가니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 주석도 상당한 부담을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 시진핑 2기에 들어서면서 위기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슈퍼 돼지 열병 때문에 지금 중국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미중 무역 분쟁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경기 둔화를 이끌었거든요. 여기에다 홍콩 시위까지 일어나니까 리더십에 흠집이 나는데 여기에 전염병 사태가 났으니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셈이 됐죠. 사실 이 시 주석 집권 이후에 뭐 중국몽이라는 이런 미명 아래 뭔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다 통제할 수 있을 듯이 했는데 실제 상황으로는 위기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중국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초동 대응이 실패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 시진핑의 강력한 권력에 기반한 권위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시진핑 주석의 권력은 그 지금 현대 중국을 세운 마오쩌둥 그리고 현대 중국 공산당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등소평 이 두 사람이 가졌던 권력에 거의 준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이 권위주의 통치에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 왜곡 그리고 시 주석을 향한 충성 경쟁입니다. 지금 그 관료 조직, 당 조직의 아랫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시 주석의 구미에 맞지 않는 정보를 올리기가 되게 두려워요. 맞는 정보를 올려야지만 자신이 승진할 수 있고 자리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이 구미에 맞지 않는 정보를 가게 된다면 이거는 지금 자기한테 불리하죠. 은폐하고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에 코로나19도 이렇게 빨리 안 알렸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정보 왜곡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부정적인 정보를 지금 차단하려고 하는 검열, 통제 상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게 당 조직, 관료 조직의 아래층으로부터 정확한 정보가 위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코로나19 같은 이 국가적 비상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까지 하는 병인데 이렇게 빨리 알리고 빨리 대처를 해야지 숨겨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산당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건 사회 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의 일들은 거의 유언비어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될 시기를 놓치는 그런 폐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자마자 만들어진 그런 부서가 있는데 바로 인터넷 통제 부서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뭐 특정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접속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검색어를 아예 검색 안 되게 만들었거든요. 네. 여기다가 인터넷 경찰 3만 명이 있는데 이 3만 명이 당 간부나 아니면 뭐 공산당을 욕하거나 이러면 그걸 또 추적하는 거죠. 여기다가 인터넷 형사라는 스파이 프로그램을 심어놔서 이건 또 뭐냐면 뭐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통제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주목하게 되는데 앞으로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지금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확충하는 데 아마 집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제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이런 데서는 세계 넘버 2가 됐죠. 네. 근데 의료, 교육,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여전히 약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시설, 그다음에 의료 인력이 중국인의 인력에 비해서는 정말로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바로 의료 선진화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를 만약에 제대로 수습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사실 시진핑 체제는 이제 그 헌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종신 집권도 가능한 시스템은 만들어 놨어요. 다만 문제는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민의를 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런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소위 행정 능력, 통치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지지를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공산당 당원들이 9천만 명인데 이 9천만 명 당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뭐 종신 집권이든 또 어떤 형태로 공산당의 통치가 이어지든 이런 데 상당한 문제가 생길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적인 몸집 불리기보다는 이제 내부적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가꾸고 움직이느냐 이런 쪽에 발전을 시켜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국 국민들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사회 안정도 되는 게 그렇습니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코로나19 국내에서는 뭐 확산세가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예방 수칙 잘 지키시면서 건강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시는 미세먼지 눈은 오지 않고 비도 오지 않네 바싹 메마른 내 발바닥 매일 하얗게 불태우